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과 가벼운 몸을 책임지는 활력 충전소 김활력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언젠가 먹겠지 하고 넣어둔 검은 봉지, 반쯤 남은 반찬통, 혹시 꽉 차 있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 공부하는 건강지킴이 박건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냉장고 파먹기나 알뜰하게 사는 건 미덕이지만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음식을 아끼는 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주부다 보니까 식구들이 남긴 거 버리기가 손 떨리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한 입만 더 먹자 하고 제가 다 먹어 치우는데 이게 그렇게 안 좋은가요? 네, 안 좋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남은 음식을 내 입으로 넣는 건 내 위장을 음식물 쓰레기통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통이라뇨? 너무 심한 말씀 아니세요? 표현이 좀 과격했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배가 부른데도 아까워서 더 먹는 행위는 잉여 칼로리를 억지로 몸에 밀어넣는 것이고, 오래된 반찬을 데워 먹는 건 세균 덩어리를 섭취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만과 장염이라는 질병을 내 돈 주고 사는 꼴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음식 아끼려다가 병원비가 더 나온다는 옛말이 딱 맞나 봐요. 오늘 박건강 씨가 이 아까워병을 고치고 냉장고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법까지 싹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 문제, 냉장고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식중독균이 득실거리는 반찬 구별법까지 팩트에 기반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 씨, 먼저 살 이야기부터 해보죠. 밥 한두 숟가락 남은 거 먹는다고 뭐 그리 살이 찌겠어? 싶거든요. 그 한두 숟가락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뇌가 배부르다고 느끼는 시점 있죠? 그건 이미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숟가락 놓을 때죠. 그런데 그때 아까우니까 딱 한 입만 하고 남은 반찬과 밥을 먹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칼로리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고 남은 완전한 잉여 에너지입니다. 쓸데가 없는 에너지군요. 맞습니다. 갈 곳 없는 이 에너지는 100% 지방으로 전환되어 뱃살, 특히 내장 지방으로 직행합니다. 매 끼니마다 100kcal 더 먹어도 1년이면 체지방이 5kg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나이살이라고 생각하는 뱃살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잔반 처리에서 옵니다. 와, 1년에 5kg이나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건 밥이 아니라 반찬이니까 괜찮아 하면서 먹었는데. 경제학 용어 중에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지불해서 되돌릴 수 없는 비용을 말하죠. 음식값은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걸 버린다고 돈이 더 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먹어서 생기는 비만 치료비, 다이어트 비용이 훨씬 더 큰 손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이미 쓴 돈이다. 억지로 먹는 게 이득이 아니었네요. 살찌는 건 알겠어요. 그럼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요. 냉장고에 넣으면 세균 다 죽는 거 아닌가요? 얼리면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이 하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냉장고는 안전지대라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냉장고는 세균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세균의 증식 속도를 아주 느리게 늦추는 곳일 뿐입니다. 죽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자라는 거군요. 네, 심지어 어떤 세균들은 냉장고 같은 추운 곳을 더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게 리스테리아균이나 여시니아균 같은 저온성 세균들입니다. 이 녀석들은 냉장 온도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번식합니다. 추운 데서 사는 세균이라니 무섭네요. 그럼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은 며칠까지 안전한가요? 일주일? 반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먹다 남은 찌개나 국, 나물무침 같은 수분기가 많은 음식은 냉장 보관하더라도 3일에서 4일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3일에서 4일이요? 저는 일주일 넘게 두고 먹는데 냄새 맡아보고 안 쉬었으면 먹거든요. 그게 정말 위험합니다. 식중독균이 번식한다고 해서 음식에서 꼭 쉰내나 곰팡이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맛이나 냄새는 멀쩡한데 독소는 이미 퍼져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젊은 사람에겐 가벼운 배탈로 끝날 균에도 심각한 장염이나 폐혈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꺼내서 펄펄 끓여 녹으면 되잖아요. 불에 지지면 세균 다 죽겠죠?
대부분의 세균은 75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세균이 죽으면서 남기고 간 독소는 열에 끄떡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소요? 세균 시체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황색 포도상 구균이 만들어낸 독소는 100도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와, 끓여도 안 죽는 독종이 있군요. 특히 먹다 남은 밥이나 볶음밥, 잡채 같은 걸 실온에 뒀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경우 있죠. 이때 바실러스 세레우스라는 균이 생기기 쉬운데 이 균이 내뿜는 독소도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볶음밥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볶음밥 증후군, 이름은 귀여운데 무서운 거네요. 그럼 쉰내 안 나도 오래된 건 과감히 버려야겠네요. 맞습니다. 한 번 끓였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특히 침이 섞인 채로 보관했던 남은 국이나 찌개는 세균 배양기나 다름없습니다. 아깝다 생각 말고 기간 지나면 미련 없이 버리는 게 내 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침이 섞인 게 문제군요. 생각해보니 우리는 찌개 하나 놓고 숟가락 같이 넣어서 먹잖아요. 이게 정 아니겠어요? 정이 아니라 균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숟가락이 닿으면 입속 세균, 특히 위암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 속에 있는 소화 요소가 음식에 섞이면 음식이 훨씬 빨리 상하게 됩니다. 아, 침 때문에 음식이 상난다고 하죠? 네, 그래서 남은 음식을 보관할 계획이라면 식사 시작 전에 미리 깨끗한 국자나 집게로 먹을 만큼만 덜어놓고 남은 건 바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먹던 숟가락으로 휘적거리고 남은 걸 냉장고에 넣는 건 세균 폭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먹기 전에 미리 덜어놓기. 이거 꼭 지켜야겠네요. 귀찮다고 그냥 먹었다간 큰일 나겠어요. 버려야 산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버리려고 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농부님들 생각도 나고. 어떻게 하면 덜 남기고 덜 버릴 수 있을까요? 죄책감 없이 건강하게 식사하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손을 버리고 작은 손이 되세요. 우리 어머님들 손이 커서 찌개도 한 솥, 나물도 한 대하씩 무치시죠? 이제는 식구가 줄었잖아요. 딱 한 끼, 많아도 2끼 분량만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식재료 살 때부터 소포장을 고르시고요. 맞아요. 옛날 생각하고 많이 했다가 일주일 내내 그것만 먹거든요. 둘째, 1인 반찬 접시나 식판을 사용해 보세요. 뷔페처럼 내가 먹을 양만큼만 접시에 딱 덜어서 먹고 냄비나 큰 반찬통은 식탁에 올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먹는지 양도 가늠할 수 있고 남은 반찬에 침이 섞일 일도 없습니다. 식판, 설거지도 줄고 과식도 막고 좋겠네요. 셋째,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을 적어서 붙여두세요. 반찬통에 언제 만들었는지 날짜를 적어두는 겁니다. 3일 지났네, 버려야지 하는 기준이 생기니까 냄새 맡아보며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날짜 적어두기. 이거 당장 다이소 가서 견출지 사와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 버릴 때도 위생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냄새 난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얼려두기도 하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환혁 씨,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냉동실에 넣는 건 냉동실 전체를 세균실로 만드는 겁니다. 헉! 얼면 세균도 어는 거 아니에요? 냄새 안 나서 좋은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온성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냉동실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그 균들이 냉동실 문 열고 닫을 때 날아다니면서 옆에 있는 얼음틀, 고기, 아이스크림에 옮겨 붙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먹게 되고요. 세상에, 쓰레기랑 내 밥이랑 같이 둔 거네요? 당장 빼야겠어요. 네,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꽉 짜서 그때그때 버리시는 게 가장 좋고 정 힘들면 밀폐력이 아주 좋은 전용통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냉동실 보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그동안 제 몸을 너무 홀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깝다는 핑계로 상한 음식, 남은 음식 다 제 입으로 넣었으니까요. 이제는 제 몸을 귀한 손님 대하듯이 챙겨야겠어요.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콕 집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부른데 아까워서 먹지 마세요. 그건 뱃살과 병을 사는 행위입니다. 둘째, 냉장고를 맹신하지 말고 3, 4일 지난 반찬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셋째, 침 섞이면 금방 상합니다. 반드시 덜어 먹고 음식물 쓰레기는 냉동실에 넣지 마세요. 여러분,
음식 버리는 게 죄가 아니라 상한 음식으로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게 내 몸에 대한 죄입니다. 조금씩 해서 맛있게 다 먹고 남은 건 미련 없이 보내주자고요. 네, 신선한 음식은 약이 되지만 오래된 음식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 냉장고 다이어트, 식탁 다이어트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선하고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건강한 비움으로 체움을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